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남가주 일원에 2에서 5인치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불 발생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LA경찰국이 내일부터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순찰 인원을 늘리고 각 지역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카운티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8명이 새롭게 나오면서 총 감염자 수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감염자 가운데 5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원도 조만간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충돌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언론인과의 토론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밝혔습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 검증에 대해선 여권의 흠집 내기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EV 모델인 아이오닉5를 선보였습니다. 주행거리는 최대 300마일 이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해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2023년 말까지 1.5%로 올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LA론 겨울 폭풍주의보가 오늘 밤 8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0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기온 57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오늘 낮까지 LA 다운타운에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서 지난 1888년에 세웠던 하루 최대 강우량을 2배 이상 넘었습니다. 베버리 힐스와 벨레어 지역에도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우드랜드 힐스에는 4.5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라캐나다 지역에는 3.5인치, 그리고 칼라바사스와 포트렌치, 아고라 힐스 등에도 약 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5에서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본 산불 피해 지역에 자발적인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시간당 0.5에서 0.75인치의 폭우가 쏟아지자 강제 대피령으로 전환을 하고 인근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한편 강풍으로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말리부 지역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코스라인에서 크로스 크릭까지 신호등이 고장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엘 세리노와 하일랜드 파크, 웨스트우드, 스튜디오 시티에는 오전 한때 전력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도 LA 카운티 내 6천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전력 공급은 재개됐지만 오늘 오후까지도 1,600여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도 폭우로 오후 한때 전력 공급이 중단됐었지만 곧바로 복구됐다고 공항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과 부에나파크의 나스베리 팜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스 플래그는 오늘자 티켓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기간 내 원하는 날짜에 재방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켓을 소지한 주민들은 원하는 날짜에 재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EV 모델인 아이오닉5의 시승회를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현대자동차에서는 샌디에고의 파인밸리 카운티 팍과 줄리안으로 향하는 코스를 따라 아이오닉5 시승회를 열었습니다. 9일 샌디에고 다운타운 내 펜드라이 호텔에서 첫 선을 보인 아이오닉5는 진보된 전동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5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45 EV 콘셉트카에서 영감을 받은 진보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크로스오버 바디 타입인 긴 휠 베이스의 차별화된 비율과 컴팩트 SUV와 같은 실내 공간을 구현해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합시키고 풀터치 방식의 12인치 스크린과 후드가 없는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 센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아이오닉5의 최고 사양인 듀얼 모터 구성은 시속 60마일까지 5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는 최대 300마일 이상입니다. 트레버 라이 프로덕트 플래닝 시니어 매니저는 아이오닉5에 적용된 많은 기술들이 다른 전기차와 비교해 강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ve had a pre-order program for Ioniq 5 for quite some months now. So there are several thousand folks waiting to get Ioniq 5. Do get in touch with a local Hyundai dealership to see what may be in store for them. 존손 프로덕트 플래닝 시니어 그룹 매니저는 아이오닉5의 판매는 올해 연말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Ioniq 5 electric vehicle, it will have the electric vehicle system warranty that matches the powertrain warranty of 10 years or 100,000 miles. 또한 400V, 800V 충전 인프라 지원, 350kW 충전기를 이용해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 장비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Vehicle to Load V2L 기능 또한 제공됩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아이오닉5 구매 고객들에게 차량 구매일로부터 2년간 초속 충전기를 사용한 30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5의 출시가는 SE 스탠다드 레인지 39,70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LA 경찰국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국은 오늘부터 새해 연휴까지 순찰 강화를 통해 약물 복용과 음주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첫날인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헐리우드 지역 선셋 블루버드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며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센츄리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체크포인트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전국 교통안전국의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LA시의 살인사건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모 LA 경찰국장은 올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15.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살인사건 발생이 증가했지만 LA의 증가폭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의 살인사건 발생은 지난해보다 60%가 늘었고 휴스턴은 78%, 오클랜드 79%, 포틀랜드 109%,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53%가 증가했다고 무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저소득층 가정이 매달 인터넷 사용료의 최대 $50 삭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Delete the Divide라고 명시된 이 해당 프로그램은 카운티 내 주민들의 정보 기술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 내 최소 1명이 칼프레쉬나 메디카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면 됩니다. 할인 혜택은 이달 31일부터 시작해 매달 지급되고 신청은 웹사이트 www.interforallnow.org/applytoday로 방문하면 됩니다.
방미중인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부대표가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해서 남가주 한인들에게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외선거 참여 독려차 16박 18일 일정으로 미주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부대표가 14일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하고 재외동포들의 한국 대선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석기 태영호 의원이 LA 한인타운에서 개최한 동포간담회에서 한인들의 선청적 복수국적 이탈을 용이하게 만들고 재외동포청 설치, 동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배정 등 동포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 같은 동포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율 제고가 급선무라는 설명입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입니다. 만약에 동포분들께서 미국 땅에만 85만 명의 유권자가 계시잖아요. 전부 투표에 참여하면 그 85만 표가 되는데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동포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동포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동포분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다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좀 많이 환경이 힘들긴 하지만은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1월 8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5.1%, 미주의 경우 3.1%, LA의 경우는 2.4%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앞서 재외동포를 위해서 기존의 인구 4만 명당 1개의 투표소 설치 방침에서 인구 2만 명당 1개의 투표소 설치 방침으로 투표소를 확대하고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입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중 국적자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가 투표하실 분들이. 근데 오늘까지 보면 2,121명밖에 등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적은 숫자가 지금 돼 있는데 좀 이거 라디오 방송을 좀 듣고 계시는 분들 속에서 이거 하려면 우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권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내가 유권자인데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2번 연속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동 말소됐다면 빨리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공정이 있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소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가능하신 분들이 좀 1월 8일 전으로 빨리 확인 등록해 주십사라고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기 태영호 의원은 미주 순방길에 많은 동포들이 한미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석기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 시카고 방문을 시작으로 뉴욕과 워싱턴 DC, 아틀란타를 거쳐 LA를 방문 중이며 15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시애틀을 마지막으로 미주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코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코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섯 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입니다.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알라메다 스트리트까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면서 슬라슨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고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도 20마일대로 처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부에나비스타 드라이브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면 헬스케어 에비뉴 출구에도 역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오미크론 확진자가 2배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8건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감염자 수는 1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사디나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새롭게 보고된 8명의 감염자 가운데 7명은 약간의 증세를 보이곤 있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었으며 1명은 해외여행, 그리고 2명은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확산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사례 중 오미크론이 검출된 비율은 2.9%로 추정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4일에는 이 비율이 0.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뉴저지주,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는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일. CDC는 그러나 이미 지난달 15일에 오미크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34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14일 CNN에 출연해 오미크론 감염이 2배로 늘어난 시간을 감안할 때 확실히 미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초기 데이터는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력히 제시한다며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까지 전체 인구의 60.9%에 해당하는 2억 224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 사람도 5,443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약 7,300만 명은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위협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최고 의학 책임자는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가볍고 덜 심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수치를 보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한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 사망률이 델타 변이 사망률보다 낮지만 오미크론 변이도 질병을 퍼뜨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감염 속도로 볼 때 증상이 이전보다 덜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는 15일 현재 77개국입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전의 어떤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clear that as we move forward, booster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ose at highes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거브라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경증이라고 방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증상이 약해도 감염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Even if Omicron does cause less severe disease, the sheer number of cases could once again overwhelm unprepared health systems.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감안해 영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 적세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15일 새벽 4시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Now that there is community transmission of Omicron in the UK and Omicron has spread so widely across the world, the travel red list is now less effective in slowing the incursion of Omicron from abroad. 영국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4,500여 건으로 이 중 10명이 입원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1,093만여 명으로 세계 4위, 누적 사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세계 7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해서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기존 28조 9천억 달러보다 2조 5천억 달러를 높이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당론 투표 결과입니다. 하원도 오늘 중으로 표결을 마무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이처럼 의회가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부채 한도 상향안을 처리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티베트의 자치를 지지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은 오늘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즈라제야 국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근래 대통령 5명 중 4명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초청하거나 그가 머무는 인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티베트 망명 정부와의 관계 심화, 티베트 종교의 자유 지지와 정치범 옹호,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 증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성희롱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비망록 수익금까지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는 오늘 쿠오모 전 주지사에게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 수익금 510만 달러를 30일 내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2대 반대 1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쿠오모 전 주지사 측으로부터 비망록 집필 과정에 주정부 인력이나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 책의 출판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집필과 편집, 출판 과정에 주정부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요양원 사망자 수 은폐 의혹, 성희롱 의혹과 맞물려서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웠습니다. 이에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일부 주정부 인력이 편집 과정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명령에 대해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대리하는 짐 맥과이어 변호사는 위헌적인 조치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팩트와 법률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치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충돌은 원치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KBS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자카르타의 한 대학 강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군사는 물론 경제관계 확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를 주요 결속 강화 대상국으로 꼽았습니다. We will forge stronger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We'll deepen our treaty alliances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블링컨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의 통합 억제 개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충돌은 원치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rough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while also strengthening our extended deterrence.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 경쟁 관계가 충돌로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위협 규정과 동시에 충돌 방지라는 모순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美方挑动分裂隔阂、煽动对立对抗的做法，在世界上不受欢迎，在亚太地区更加行不通。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신 그러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상황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제적인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 당장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먼저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경 편성도 논의해야 하고 또 인원을 제한하는 업종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이재명 후보 측은 밝혔습니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있으면 모든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제안은 국민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정부가 방역 조치를 고심하는 중에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다르다는 차별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19 위기에서 나라가 대체 우리 국민들께 뭘 주었습니까? 마스크도 안 사줬습니다. 소독약도 하나 못 줬어요.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전국을 순회하던 일정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밝혔습니다. 예정된 시간의 절반 정도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 검증에 집중됐는데 윤 후보는 이를 여권의 흠집 내기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토론회 초반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은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놓고 부실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혐의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란 겁니다. 약점을 찾아보려고 과거에 제가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전부 꺼내놓고 다 뒤져봤다고 하는데 뇌물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성토했고 경찰 내사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에는 선거 개입이라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장모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는 이례적 과잉 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며 당선되면 청와대 규모는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후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노동계 요구사항을 듣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기재를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었다고 방어를 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결혼 전인 2007년 수원여대에는 겸임교수 지원서입니다. 개명 전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습니다. 이 시기 협회에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서에 적힌 김건희 씨의 일부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허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당시 수상자 명단에는 김 씨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름을 그냥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현재 있는 자료에서는 저희가 못 찾았던.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역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가 받은 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김 씨 재직은 맞지만 출품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재직 기간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부인이 비상근 이사로 협회의 일을 상당 기간 도왔다며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해명했습니다. 제 처가 그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당사자 김건희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경력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상 경력이 학교 진학용이 아닌데 문제냐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이전 일이니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뒤에도 안양대와 국민대 교원 임용 때 허위 경력을 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범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은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씨의 조사 시점과 방식을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회사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이 구속 한 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 권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선수 이모 씨를 비롯해 다른 공범들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까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 씨 등에게 시세 조종을 직접 의뢰하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0여 명 명의로 계좌 150여 개가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로 공모관계를 포함한 범행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관여 혐의로 고발된 김 씨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주범인 권 회장 수사 단계에서 김 씨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함께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여전히 주식 전문가라는 이 씨를 믿고 투자했을 뿐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역시 김 씨를 강제로 소환할 만큼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권 회장과 선수 이 씨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지도 못했고 이들 공소장에도 김 씨 이름은 못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일부 무혐의로 결론난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 의혹 사건처럼 서면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검찰로선 특혜 논란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마냥 외부 활동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검찰과 조사 시점과 방식을 조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결과를 앞두고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06.77포인트가 하락한 35,544.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4.88포인트가 떨어진 4,634.09, 나스닥 지수는 175.64포인트가 밀린 15,237.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일주일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6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70달러 73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에 배럴당 69달러 49센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1월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다시 부추겼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11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8% 상승했으며 전년 같은 달보다는 9.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0.5%, 9.2%를 각각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전달에 기록한 8.8% 상승도 웃도는 것으로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를 해서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내후년 말까지 1.5%로 올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는 이코노미스트와 자산운용가 등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준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차례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4년 5월 2.3%까지 올려놓은 뒤에 끝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4%, 내후년에는 2.9%로 예상됐습니다. 또 연준이 내일 끝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월 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려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단했습니다. 오늘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달에 전체 자산의 5.1%를 현금으로 배분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전체 자산의 4.4%를 현금으로 배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신탁 보유량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식에 대한 배분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아진 가운데 현금 배분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풀이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연준의 테이퍼링이 4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상은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내년에 2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상품을 살 때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는 일부 상품을 도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온라인 샵을 통해서 전기차 외에도 어린이용 전기바이크, 사이버 쿼드와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수집용 장식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인데스크를 인용해서 머스크의 트윈 이후 도지코인의 가격이 16달러에서 16센트에서 38% 폭등한 22센트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해서 현재는 1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차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최근 신차의 87%가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시장조사기관 JD 파워에 따르면 개인 고객이 11월에 구매한 신차의 87%가 권장 소비자 가격인 MSRP 이상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비중은 올 6월에 75%에서 재차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이전의 36%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달간 신차의 평균 지불 가격은 44,000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10,000가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공장의 가동 중단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겹쳐 차량 생산이 감소한 데다 통근 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한 소비자들이 대거 차량 구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재고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대표적 카지노 가운데 하나인 미라지가 팔립니다. 대형 카지노 그룹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미라지 호텔과 카지노 시설을 하드락 인터내셔널에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드락 인터내셔널은 MGM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이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로 10억 7,500만 달러를 주고 미라지 카지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MGM은 이번 매각으로 세후 약 8억 1,50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GM은 지난 2000년 미라지 카지노를 인수해서 운영해왔지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난달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호텔 예약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트리바고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후 호텔 예약 취소율이 35%로 높아졌고 휴가 여행 계획은 1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트리바고는 11월 이전 호텔 예약 취소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바고는 휴가 여행 계획과 관련된 전반적 활동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겨우 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여행 수요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4.7% 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해 15,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장애 감시 사이트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유튜브 서비스 불통이나 속도 저하를 호소하는 15,000건 이상의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유튜브도 서비스상에 일시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유튜브는 트위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나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지만 20분 만에 해결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급여 및 근무 시간 기록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UKG의 자회사 크로노스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크로노스의 부사장 밥 휴즈는 오늘 블로그를 통해 주말인 지난 11일 공격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공격으로 UKG 텔레스태프, 헬스케어 익스텐션, 뱅킹 스케줄 솔루션 등 크로노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사이 크로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이 몇 주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힐은 이번 공격은 테슬라와 메리엇, 야마하, 삼성 등 UKG의 고객인 일부 주요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이제는 비가 그친 상태이지만 겨울 폭풍주의보는 오늘 밤 8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눈이 1피트에서 3피트가량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지역에는 홍수의 위험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주의보가 내일 오후 2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LA 지역은 밤 최저 4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1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게 되고 바람이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